이번 영상에서는 견인포, 포탄의 종류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5mm) 견인포의 탄약은 크게 포탄과 약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협 안에는 추진장약이 들어있고 뒤에는 추진장약을 점화시켜주는 뇌관이 있습니다. 방아끈을 잡아당기면 공이가 뇌관을 점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장약이 점화되고 그 폭발력으로 포탄이 발사됩니다. 견인포의 포탄은 추진장약의 폭발가스로 힘을 받아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추진장약 안에는 추진제가 들어있습니다. 105mm 견인포의 추진장약은 천 안에 추진제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155mm 견인포의 추진장약은 원통형 모양으로 안에 추진제가 들어있습니다. 155mm 견인포는 추진장약과 포탄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55mm 포탄은 40kg이 넘는데 여기에 추진장약의 무게까지 더해지면 사격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견인포를 운영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탄과 추진장약을 따로 분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55mm 견인포는 포탄을 먼저 넣고 추진장약을 넣습니다. 뇌관을 넣고 격발장치를 옮겨줍니다. 방아끈을 당기면 격발장치가 뇌관을 점화시킵니다. 뇌관의 화염은 추진장약을 점화시킵니다. 폭발과 함께 추진장약은 모두 연소되어 약실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가스의 힘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약실을 확실하게 밀폐시켜 주어야 합니다. 약실에서 출발한 탄자는 포강을 지나게 되는데요. 포강은 탄자가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또 강선이 있어 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탄자가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면 공기 저항에 의해 탄자가 움직이거나 뒤집히지 않고 똑바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포탄에는 탄대라는 벨트 형태의 띠가 있습니다. 탄대는 포강의 내벽보다 강도가 연한 구리 합금체로 되어 있습니다. 탄대는 포강보다 직경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포강 안으로 밀려 들어간 탄대는 강선에 맞물리게 되고 강선을 따라 회전하게 됩니다. 포탄이 날아갈 때 표면은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탄의 앞부분은 공기 저항을 줄이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또 포탄의 뒷부분에 난류가 생성되는데 이 또한 포탄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포탄의 뒷부분을 경사지게 만들어 난류의 생성을 줄여줍니다. 견인포는 건물이나 차량, 적군 등 다양한 표적을 공격합니다. 표적은 두께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탄의 종류도 다르게 사용됩니다. 포탄의 종류에는 오폭탄, 조명탄, 연막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포탄은 고폭탄입니다. 안에는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155mm 포탄은 40kg이 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TNT는 7k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탄의 무게는 탄체의 무게입니다. 폭약이 폭발하면 탄체가 약 2000개의 파편으로 쪼개지면서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폭발에 의한 폭풍과 함께 금속 파편이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살상 반경은 50m입니다. 155mm 고폭탄의 사거리는 약 18km입니다. 포탄의 뒤에 로켓 추진장치를 달아 사거리를 연장시킨 로켓 보조 추진탄이 있습니다. RAP탄은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폭발력이 강화된 추진장약을 사용합니다. RAP탄의 사거리는 30km 정도로 길지만 탄두의 위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105mm 견인포에 사용되는 고폭탄은 19kg으로 약협을 제외한 순수포탄의 무게는 15kg 정도입니다. 2.1kg의 TNT가 들어있고 살상 반경은 15m입니다. 사거리는 약 11km입니다. 105mm 백린 연막탄입니다. 신관에 의해 버스터가 폭발하면 탄체가 파열되어 안에 있는 백린을 분사시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백린이 점화되어 짙은 흰색 연기 구름을 만듭니다. 백린은 조명탄과 소위탄에도 사용됩니다. 155mm의 조명탄입니다. 발광체와 낙하산이 들어있습니다. 포탄의 뒤쪽을 날려 동시에 낙하산이 펼쳐지고 발광체에 불이 붙습니다. 야간 및 가시성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 전장에서 조명으로 사용됩니다. 155mm 소위탄입니다. 소위탄은 일정 지역에
화염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폭탄입니다. 화재를 일으키는 능력이 뛰어나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와 환경 파괴를 고려해 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뢰살포탄은 대량의 지뢰를 살포하는 포탄입니다.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가 있습니다. ADAM 지뢰는 155mm 포탄으로 운반되고 36개의 대인지뢰가 들어있습니다. 포탄이 발사되고 지정된 목표물 위에서 지뢰를 방출합니다. RAAMS 지뢰는 155mm 포탄으로 운반되고 9개의 대전차 지뢰가 들어있습니다. 포탄이 발사되고 정해진 위치에서 지뢰가 배출됩니다. 또한 GPS를 이용하는 정밀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포탄 앞쪽에는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은 포탄 안에 있는 작약을 점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신관이 작동하면 보조작약이 점화되면서 주작약을 폭발시켜줍니다. 주작약은 충격에 둔감하기 때문에 기폭을 도와주는 보조작약이 필요합니다. 신관의 종류에는 충격신관, 근접신관, 시한신관 등이 있습니다. 충격신관은 표적에 충돌할 때 작동하는 신관입니다. 충격신관에는 표적에 접촉하자마자 폭발하는 찻발신관과 충격 후 아주 짧은 시간이 경과한 뒤에 폭발하는 지연신관이 있습니다. 충격신관에는 두 개의 뇌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신관의 중간에는 원심 볼트가 있습니다. 포탄이 발사되어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볼트가 밖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어 화염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포탄이 표적과 충돌하면 위쪽에 있는 격침이 뇌관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폭장치가 점화되고 화염이 가운데 통로를 따라 내려와서 보조작약을 점화시킵니다. 포탄이 표적과 충돌할 때 아래에 있는 뇌관도 작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뇌관은 위에 있는 뇌관보다 0.05초 정도 늦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뇌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아래에 있는 뇌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나사를 돌리게 되면 볼트가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작동한 뇌관의 불꽃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에서 작동한 뇌관에 의해 신관이 작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관이 0.05초 정도 지연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 외벽보다는 내부에서 터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포탄의 속도는 아주 빠르기 때문에 내부 구조물을 관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지연신관은 표적을 관통한 후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한신관은 원하는 작동 시간을 고정하여 폭발을 유도하는 신관입니다. 시계와 같은 태엽 장치를 이용해 포탄이 터지는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다른 형태의 시한신관입니다. 위에 있는 격침이 뇌관을 점화시키면 아래에 있는 뇌관도 점화됩니다. 뇌관 아래에는 금속링이 있고 안에는 화약이 들어있습니다. 뇌관의 불꽃이 화약을 점화시키면 화약은 일정 시간 동안 연소됩니다. 화약이 끝까지 타게 되면 밑에 있는 보조작약을 점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시한신관을 연소 시한신관이라고 합니다. 포탄의 속도와 궤적, 적과의 거리를 알 수 있다면 정확한 시점에 포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105mm 포탄의 경우 지상 15m 정도에서 폭발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양의 파편이 적군의 머리 위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조명탄의 경우 적당한 높이에서 공중 폭발하도록 유도합니다. 지뢰살포탄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높이를 계산해 그 높이에서 작동하도록 유도합니다. 근접신관은 표적에 근접했을 때 터지는 신관입니다. 신관에 전파 발신기가 있어 표적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방에 전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전파가 일정 거리에 이르면 폭발하게 됩니다. 근접신관을 이용해 공중에서 폭발하면 기갑 차량의 상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거나 숨어있는 보병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인포 포탄의 종류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